내가 필요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지금 와서 얼마 안 되는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의 말에 이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네요. 아들의 말이 이 씨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이종우 씨의 삶은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까지 올라간 피와 땀이 배인 삶이었습니다. 요즘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씨 역시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때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족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엔 하나뿐인 아들 승준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독한 말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팠고 결국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변해만 가는 아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주말마다 잠깐이라도 놀아달라는 아들을 뒤로하고 바쁘게 일을 보러 나갔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사실 70세가 되던 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업을 신뢰하는 지인에게 넘겼죠.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이제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가족은 이미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어느 날 심한 감기에 걸렸고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감기는 폐렴으로 번졌고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겠어. 상태가 좋지 않아.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괜히 호들갑 떨지 말아요. 늘 아프면서도 티 내지 않던 아내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 씨는 부랴부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의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급성 폐렴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이 씨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조용히 지내던 제 삶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죠. 아들 승준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대화는 항상 돈 얘기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투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승준은 소자본 창업이라며 몇백만 원 정도를 요청했고 이 씨는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요청하는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투자만 해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직접 노력해서 해봐야지. 아버지가 돈을 대준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붙들고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큰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몇 차례 더 아들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들고 간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느껴야 하는데 승주는 그저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큰 기회예요. 이번만 믿어주세요. 이 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대체 몇 번째니? 언제까지 아버지를 돈줄로 생각할 거야?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자신이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 무너져가는 현실에 대한 좌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준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이 씨는 문을 열다가 순간 놀랐습니다. 아들이 언제 봤냐는 듯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진 모습으로만 보였던 아들이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승주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말투로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죠? 며느리 역시 밝은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지내냐? 승주는 평소와 다르게 배려 깊은 말씨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 제가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아 있었고 이 씨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매일 돈 얘기만 하고 그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도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업이 계속 실패하면서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다고 많이 후회했어요.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승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씨의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결국 돈 얘기였나. 그는 예상은 했지만 여전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정말 전망이 괜찮아요. 유명 셰프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승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설득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후회를 했다면서 왜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만 했지. 물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서지 못한다면 평생 제게만 기대며 살아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승준아, 아버지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승준의 표정이 점점 변하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주는 부엌 한편에 놓인 진열대를 뒤적이더니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쾅! 무겁게 내려놓은 병이 부엌의 정막을 깼습니다. 그는 말없이 컵을 꺼내더니 위스키를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급하게 일어나 승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또 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라앉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승주는 대답 대신 잔을 다시 채우려 했지만 며느리는 재빨리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승주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승준의 목소리는 거칠어졌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지금 와서 얼마 안 되는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의 말에 이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네요.
엄마 보내고 아들이 새로 시작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를 완전 무시하고 계시네요. 이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십 년을 피땀 흘려 일궈온 재산을 이제 와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다 아버지 거예요. 절반은 어머니 몫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이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욕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승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좀 주신다고 해서 잘못된 거 있어요? 그 순간 이 씨는 손끝까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승준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른 후 이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승준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승준과 며느리는 이를 악물며 분을 사귀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노려보던 승준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그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고 며느리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이 씨는 그들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허물어져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잡으려 해도 깊은 절망이 가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사업에 매달렸던 걸까? 45년이 넘는 세월을 오로지 돈을 버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어쩌면 자신을 위한 위로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집념, 그리고 누구보다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그는 가정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헛된 것들을 위해 그는 가족을 뒤로하고 사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관심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아버지가 함께 놀아줬다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석해 사진 한 장이라도 함께 남겼다면,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들에게는 평생 남을 공허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의 아들을 만든 건 결국 나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은 돈이었고, 그가 무너뜨린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법원에서 온 서류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감정을 요구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어 내려가면서도 그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들이, 그것도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므로 재산 처분의 법적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승주는 법적으로 아버지를 무력화시키고 재산을 통째로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라니. 온몸을 덜덜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걸까?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이 씨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정신이 온전한데도 내 아들은 날 정신병자로 만들려 하고 있어. 그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순간부터 이 씨는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한다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씨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아드님이 주장하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반박할 증거를 모아야 하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신 모든 경제 활동과 건강 기록까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이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내가 이제 아들과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지쳐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가족이었는데. 언젠가는 다시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할 날이 올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길 한쪽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너무도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자신은 이를 반박하며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법정에서는 이웃들과 오랜 지인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종우 씨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도 스스로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치매라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씨가 멀쩡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 삶을 의심받고 검증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법정에서 논의되고 그조차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 눈앞에서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자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하나하나 논리를 펼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승주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해도 이 싸움은 결코 이긴 게 아니야. 이미 그가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승준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굳이 나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들의 가정을 생각해서 나를 설득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위와 딸아이가 하는 짓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법정에 나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어른, 저도 승준이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씨는 통화를 마친 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보이는 듯해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승준의 가정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그녀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준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서로에게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승준이가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제가 법정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승준은 몇 년 전부터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빚이 늘어나자 사돈어른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승준이 왜 그렇게까지 돈을 요구했던 건지, 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건지, 그 모든 게 결국 술과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재판정에서 턱을 꽉 깨물었습니다. 재판은 결국 이 씨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승준의 주장은 법정에서 철저히 반박당했고, 결국 법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씨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쁘거나 후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승준은 6개월이 넘도록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친구를 통해 가끔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었습니다. 승준이가 아내와 헤어졌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술과 도박에 빠져 무너져가는 남편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승준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그 패배감과 좌절 속에서 더욱더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이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익숙한 실루엣. 승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문 앞에 선 승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밝고 순수했던 아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초췌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공기만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러다 승준이 입술을 깨물더니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를 향한 원망도, 분노도, 실망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소파에 앉고 아들은 부엌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애써 삼키려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후회와 미안함을 안고 꺽꺽 울음을 삼키며 이렇게라도 다시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마음 깊숙이 서로를 안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날 밤 오래도록 숨겨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승준아, 술과 도박을 끊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시설에 들어가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이 말이 나오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또 다시 돌아설까봐, 그 말 한마디로 다시 등을 돌려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이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결심하다니.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금방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승준이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꼭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죽을 때까지도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분이 도와주셨을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들이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가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의 사연은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감사와 희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들이 결국 용기를 내어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이 씨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 지난날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결과를 낳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그것은 돈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길을 걸으며 그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아들에게 다가갔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 대신 실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들은 몇 번이고 흔들렸습니다. 때론 낙심하기도 했고, 때론 버티기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때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려는 용기입니다. 이 씨와 승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때로는 멀어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 씨의 여정에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여러분도 오늘 하루 희망을 잃지 않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